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칸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칸트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라고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천천히 저도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칸트 선생님을 이제 자세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철학적인 실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문해력 혹은 이제 도덕이나 도덕 윤리 사회 이런 과목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대세가 이제 프랑스 철학이긴 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칸트 철학을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쥐고 가면은 공부하는 데가 조금 많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칸트라고 하면은 도대체 왜 칸트냐, 왜 이렇게 칸트를 해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신비롭게 철학을 만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칸트는 뭐다? 칸트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찾고자 했다. 이렇게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을 찾으려고 한 철학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칸트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도대체 어디서 찾으려고 했느냐, 그거를 물체에서 찾으려고 했느냐, 아니면은 정말 합리론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했느냐. 칸트의 입장은 중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칸트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내 가능성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바깥의 지각의 다발로서 경험이 가능하게 하는 그 자체가 경험 덩어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은 답을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세련된 의미로서의 관념론자였다. 세련된 의미로서의 형이상학자였다. 그리고 굉장히 경험주의자들, 휴미라든지 혹은 로크라든지, 특히 휴미죠. 바클리, 특히 휴음같이 지각이 가능한 조건을 철저하게 제한된 역할에서 따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조건에서만 따지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경험주의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세련된 의미의 데카르트, 세련된 의미의 스피노자, 세련된 의미의 라이프니츠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답은 조금 거의 나왔죠. 이 6명의 대형 철학자들을 다 아우른 사람이 사실은 칸트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명의 거장을 아울렀으니 이분은 얼마나 거장이겠어요.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다? 경험 가능성의 조건과 경험 대상의 조건이 일치함을 굉장히 이 사람이 연역하고자 했다. 그 법칙을 추론하고자 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칸트가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순수한 조건이 과연 우리의 자아에서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칸트가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칸트가, 제가 순수 이성 비판을 조금씩 이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쭉 제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거의 장기 연재가 될 것 같아요. 이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은 이거를 제가 곰탕 끓이는 거는 아닌데, 이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다른 곳에서 했을 때도 3시간짜리가 12주
13주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짤막짤막하게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하 드라마나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중얼중얼 대기는 할 거지만 제가 중얼중얼 대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거랑 저는 이제 다른 국내 소설 이렇게 뭐 이청준 선생님이나 한강 선생님이나 이문열 선생님, 톨스토이 선생이나 뭐 포크너 이런 거를 조금 기획은 하고 있어요. 줄줄이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떠드는 방식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그런 거를 기획 중인데 어쨌든 이 순수 이성 비판부터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까지는 제가 그냥 쭉 그냥 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따라오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칸트는 오늘은 1회차에서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될 거는 경험 가능성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험 대상의 조건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뭐 안 좋은 패드지만 이 패드가 있어요. 자, 이 패드가 있으면은 이 패드를 경험하게 하는 조건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부피나 뭐 질량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게 밀도도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이 이런 어떤 우리 안의 척도가 과연 어디에 마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어디? 머릿속에, 우리의 내면에 이게 마련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게 사실은 칸트 철학에서 보여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관념론적인 측면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경험 가능성의 조건인 형식이지만 이것은 어때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죠. 굉장히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허함이 어디서 상쇄가 될까요? 이것을 만지고 이것을 우리가 보고 촉감을 느끼는 그 과정에서 마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이 조건의 영역에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밖에는 없을까요? 무엇을 구할 수밖에는 없죠? 그 조건 자체가 형성되는 그 순수한 조건의 영역을 칸트는 구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트랜센덴탈 베어스탄트, 그러니까 선엄적 지성, 초월적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물체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지성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감각적인 진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가상체라는 얘기예요. 가상체. 자, 경험 가능성의 조건은 경험 대상의 가능성의 조건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의미하는 이 조건 자체에 대한 구체성은 뭐에서 발생된다? 선엄적 지성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선엄적 지성, 여기 제가 써놨는데 찾지를 못하네.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자주 나올 거니까 이 선엄적 지성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선엄적 지성은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뭐다?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인간의 내면으로부터만 확실하게 형식의 조건을 구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때?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고 공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지각과 우리의 자연적인 대상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칸트는 또 경험주의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열 거고 칸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것만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대부분 이제 칸트 철학이 좀 실천 철학이라든지 윤리적인
학과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칸트가 윤리적인 문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칸트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측면이 절대적인 당위,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나 당위의 역할로 주어졌죠. 자, 절대적인 당위와 절대적인 법칙은 반드시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적이고 자연적인 우발성으로 침범을 받으면 되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칸트가 이야기했던 지점은 진정한 지점 뭐냐면 순수 이성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실천 이성이 어디까지 우리가 가능하고 우리를 왜 선하게 만드느냐를 경험 이전에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 칸트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선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형이상학의 독단적 실체를 경험의 실제성으로 비판하며 보충하고 다시금 경험적 대상의 인식과 경험 가능성의 조건을 연역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형이상학적 독단적 실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조금 마칠게요. 자, 형이상학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누구 한 명도 제대로 이렇게 딱 짚어주지는 않는 그런 단어, 형이상학.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존재와 인식의 문제를 다루며 특수한 주제를 다룰 때는 자유나 영혼, 신과 같은 사변적 대상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칸트는 이 형이상학적 독단적 실체를 경험적 실제성,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비판하고 상쇄하고자 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형이상학을 통해서, 형이상학이 그렇다고 폐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경험 가능한 조건에 대한 그 순수 범주의 실제성의 연역을 순수 범주의 실제성의 연역을 구현하고자 했다. 이것이 일단은 칸트 철학의 핵심이다. 요렇게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강은 이렇게 끝내고요.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칸트 1강을 마치겠습니다.